타임의 일원.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희창입니다. 오늘은 스텝 4 뇌 기능 불균형으로 이명이 생긴다 중 우울, 불안, 공포를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상태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울한지 과도하게 불안한지를 평가할 수 있나요?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예. 보여지는 예. 그 심리적 상태, 정서적인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가 될까 예. 이제 연결해서 이제 예.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럼 어떤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정신 상태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예.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예. 그 사람의 뇌에서의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 역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과 감정, 정서적인 면을 보면서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리적, 정서적, 기분 이런 상황, 판단력 이런 것을 어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평가를 막 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더 이제 좀 폭넓어진 개념의 사항을 보면 장은 제2의 뇌다라면서 이제 장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전달 물질들도 많고 그런 어떤 장의 기능 과 건강에 따라서 뇌의 신경전달 물질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뇌의 정신적인 문제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장의 건강에 의해서 정서적인 면이나 우리의 판단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이전 그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제2의 뇌인 장의 건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장, 뇌, 축 이 상황에서 모든 점들을 평가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예. 예. 책에서 이제 이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아서 무서워요라고 이제 소제목이 잡혀져 있는데 브레인 포그가 어떤 내용일까요? 이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뇌 안개 낀 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멍한 상황에서 생각과 표현을 하려는데 뭔가 표현이 잘 어렵고 이런 상황이 이제 주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고 뭔가 피로감이 몰려오고 우울해지고 이러한 어떤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인지 기능의 아주 경한 인지 저하 상태를 이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브레인 포그라는 말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브레인 포그라는 상황들이 일반화가 되어서 이제 요즘 논문이든 보면 브레인 포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논문 사항을 보면 염증성 장질환에서 브레인 포그 증상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듯이 이 뇌의 브레인 포그 같이 멍한 집중력이 안 되는 상태인데 장의 문제가 이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늘 우리가 주장하듯이 이런 상황이 관계되어 있고 이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브레인 포그를 좋아지게 하는 하나의 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장이 불건강한데 왜 뇌에까지 브레인 포그 같은 현상이 생기느냐. 장이 불건강해서 불건강한 물질들이 체내에 들어오게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물질들이 혈관으로 불필요한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다니다 보면 뇌로 들어가는 그 장벽이라 하는 혈관 내 장벽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튼튼해서 뇌에는 절대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질들이 자꾸 자극을 주다 보면 이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어진 쪽으로 해서 이 물질들이 들어감으로써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최근 논문들을 보면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이상 이 뭐 심각
심각한 어떤 병이 유발될 가능성인 것보다는 우리가 장 건강과 뇌의 문제 사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브레인 포그라 하는 이 현상도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축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는 거죠.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잘 나눠봤고요. 그 다음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을 이루면 이명이 사라진다라고 원장님 적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뇌 기능의 불균형에서 이제 주되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점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죠.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을 이루면 신경들이 다 정상적인 자극과 전달과 이런 상황이 될 것인데 여기서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을 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는 흥분, 그죠? 자극을 주는 신경이 있고 그걸 억제하는 신경이 있죠. 그래서 억제성은 우리가 글리신과 가바가, 흥분성은 우리가 글루타메이트,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과 신경 사이를 신호 전달을 해주는 물질들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200여 가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장 흔히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카테콜라민 계열의 세 가지를 알고 있죠. 도파민, 노아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제 주된 것은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 뭔가 동기부여를 하는데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노아에피네프린은 뭔가 주의력을 갖고 집중을 하고 뭔가 각성 상태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작용을 한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뭔가 안정적인 상황을 추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분이나 수면이나 인지 기능은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서로가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외에 이명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보면 실제로 글루타메이트와 가바, 글리신 이런 사항들이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가 전달할 때는 각성이 막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이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신호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의 신경이 이 소리 자극에 대한 신경을 막 전달을 하고 이 사항을 갖다가 너무 전달이 과하거나 이런 데 있을 때 좀 차단을 하고 억제를 시켜주는 가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으로 이제 뇌의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시상 피질 부조화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각 구조물마다 신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면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또 다음 장소로 신호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청각 피질까지 가야지만 무슨 소리구나 라고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의 신경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명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이제 문제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사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서로 간에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 회로의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한 부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의 사항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이 네트워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사항도 이제 중요한 한 가지의 원인 인자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뇌의 회로의 이상이 이명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각 회로 사항은 우리 네트워크 사항의 이제 중요한 걸 몇 개만 추려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우리가 중앙집행회로라고 센트럴 이그제큐티브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명과 연관되는 사항, 이 현저성의 회로, 셀리언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현저성의 회로는 어떤 자극을 감지하고 활성화되는 회로인데 이 조절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명의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이러한 논문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디폴트 모드라 하는 것은 멍 때리는 거 있죠. 우리가 한 번씩은 뇌를 멍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습관
드리면 굉장히 뇌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네 번째 또 요 최근 논문을 보면 이 해마의 신경 가소성의 사항에 대해서 또 연구가 있어요. 그 해마 가소성에 의해서 해마에서 장기 기억과 같이 이 이명 소리를 장기 기억화 해버리는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은 우울, 불안, 공포를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명의 원인 중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상과 피질의 부조화, 세 번째, 뇌회로 네트워크의 이상, 네 번째, 해마의 가소성, 이 네 가지가 이명을 일으키는 뇌의 이상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런 네 가지 원인들이 그 TMS 치료로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그 TMS라는 것이 우리가 뇌파를 찍고 하면 부위마다 옮겨 다니면서 몇 번씩 달리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어떤 환자분들은 같은 데만 계속 안 해서 이상하다든지 그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도 네. 해요.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면 여러 부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자극을 주고 이렇게 전체적인 사항의 네트워크가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주된 이명에 대한 치료가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사람들마다 이명의 원인이 다르겠네요, 전혀. 네. 그죠? 네. 그래서 치료법이 사람마다 다르니 부위나 횟수나 이런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네, 다 다릅니다. 똑같이 치료하는 환자분이 없어요. 예, 일률적인 치료가 아니고 환자의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오지 닥터 이희착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